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그 스코다 결과로 나온 파일에서 그 세포 유형 식별 결과 부분 들여다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데이터는 유방암 데이터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유방암 중에 특히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의 종양 미세 환경을 들춰봤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에 일부 샘플을 발췌해서 만든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논문 가보시면 사실 스코다 개발할 때 그 이런 유방암 분석, 그다음에 그 얼서러티브 콜리티스라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려고 스코다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용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 스코다거든요. 그래서 요 논문 한번 보시면 스코다에서 분석한 내용들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해서 보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논문에서 사용했던 퍼블릭 싱글셀 RNA식 데이터 중에 일부 샘플, 각 서브타입별로 두 샘플씩 발췌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업로드했던 데이터인데 그 업로드한 데이터를 그 스코다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어디서 다운받았냐면 여기 Instructions to Prepare Input Dataset 들어가면 요 휴먼 이그젬플인데 10x MTX 포맷으로 돼 있는 거 요거를 다운받아서 썼는데 요게 압축 파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열어보면 그 R집 같은 걸로 열어보면 이렇게 폴더가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metadata.csv라고 그래서 각각의 여기 보면은 각각의 폴더에 하나의 샘플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요.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10x 지노믹스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싱글셀 시퀀싱 한 다음에 셀레인저 돌리면 얻어지는 결과 파일 3개가 바코드.tsv 그다음에 features.tsv, matrix.mtx 이렇게 3개가 각각의 샘플마다 저장이 돼 있고 총 6개 샘플이 있는데 각각의 샘플이 어떤 조건이냐에 대한 그 기술을 요 메타 언더바 데이터.csv에다가 저장을 해서 압축해 가지고 업로드를 한 거거든요. 그 메타데이터 한번 그 CSV 파일로 돼 있는데 열어보면 이렇게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한 이름이 명시가 돼 있고 이름은 그냥 폴더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그 세 번째 컬럼 C 컬럼에 보면 컨디션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샘플은 허투 파지티브 서브타입 샘플 2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ER 파지티브 서브타입의 샘플 2개고 마지막 2개가 이제 TNBC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의 두 샘플 이렇게 해서 총 6샘플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들 포매팅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 스코다 결과에 나온 것과 비슷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그 해당 조직에 대한 내용들로 바뀌어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는 총 6샘플로 구성돼 있고 유방암 데이터고 유방암의 서브타입 A형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서브타입에 대한 두 샘플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나씩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세포 유형 식별 결과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부터는 뭐 세포 유형 식별 결과가 어디에 그 엔데이터에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보여주는 장표고 뭐 그림도 나와 있고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그 발표 자료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를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직접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여시고요. 저희 지금 끊겼는데 다시 연결하고 위로 올라가서 데이터가 아마 그 서버가 끊겼으니까 삭제가 됐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스코다 결과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다시 요거 잠깐 닫고 위로 올라가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불러오려면 먼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제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계속을 2번 누르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일단 주피터 노트북에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고 콜랩 서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됐고, 컨텐트 슬래시 드라이브라는 경로에 이제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마이 드라이브에 이제 연결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이 되고 그 안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드라이브에 가보면 저는 요 스코다 언더바 워크샵 여기에다가 그 스코다 결과 파일을 저장해 놨으니까 그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로를 일단 다 지정을 해주시고 끝에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이제 되고요. 여기서는 그 경로 안에 스코다 워크샵이라는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다운로드 받은 스코다 결과 파일은 요거니까 그거를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고 압축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디드 파일은 요거고 압축을 해제해서 H5AD 파일을 스코다 그 구글 콜랩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된 그 파일은 엔데이터 파일은 요거고요. 여기 파일 뷰어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콜랩 서버에 잘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로 불러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번처럼 패키지 설치를 지금 다시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구글 콜랩 연결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연결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 아마 넘파이하고 얘네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때 사이파이도 설치가 돼 있었고 맷플럿 LIB도 설치가 돼 있었고 나머지만 다시 재설치를 진행을 사이킷런도 이미 깔려 있네요. 사이킷런도 돼 있고 사이킷 네트워크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쭉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시본 패키지도 이미 아마 아, 예, 어쨌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 스코다 비즈 요게 깔려야지 그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깔리면 이제 다 깔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불러야 되겠죠. 실행해서 패키지 불러오시고 예, 다 패키지 임포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엔데이터 압축 해제한 거 스코다 결과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 그 체크 유어 데이터부터가 이제 스코다 결과 들여다보는 건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셀 타입 어노테이션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유맵으로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셀 타입 이름이 앞에서도 잠깐 여기 보셨지만 셀 타입 마이너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셀 타입 네임이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데이터셋에는 뭐 에피텔리얼 셀이 4,808개가 있고 뭐 CD4 T셀은 2,715개가 있고 한데 요 셀 타입 이름이 좀 너무 길어서 시각화할 때 별로 안 좋아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의 셀 이름을 변경하는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좀 변경해서 시각화를 하려고 요 코드 셀을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면 에피텔리얼 셀은 에피로, 그 다음에 T셀은 T셀로 그냥 걔는 짧으니까 스무드 머슬 셀은 SMC로 이렇게 해서 메이저 타입은 이렇게 변경을 하고 마이너 타입은 또 어떻게 변경하고 서브셋은 어떻게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셀 이름을 수정해서 표기를 할 거고요. 유맵을 그리려면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실행을 시켜 놓고 보면은 노멀라이즈 데이터는 하나의 셀에 대해서 RNA 카운트 값이 특정한 값으로 일정하게 만들어지도록 정규화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셀 바이 진 매트릭스가 있으면 각각의 셀에 대해서 모든 유전자의 카운트를 다 더한 게 여기서는 많이 되도록 이렇게 정규화하는 부분인데 정규화하고 그다음에 로그 변환하고요. 로그 원피는 셀 바이 진 매트릭스의 카운트 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변환도 하고 그다음에 차원 축소에서 유맵을 그릴 때 보통 하일리 베리어블 진들만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PCA를 계산을 하고 PCA 차원 축소된 걸 다시 한번 2단계로 유맵 차원 축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일리 베리어블 진 셀렉션 하는데 그 최대 2,000개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2,000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패턴을 차원 축소, PCA로 차원 축소를 하는데 컴포넌트 개수는 15개로 했고 요게 유즈 하일리 베리어블에 true라고 해놓으면 그 2,000개 유전자만 사용을 해서 PCA 디멘전 리덕션 하는 부분이고요. 유맵 계산할 때는 요 네이버 리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니어리스트 네이버들 찾아서 그 리스트들 가지고 유맵 컨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맵 컨버전이 다 됐고요. 됐으면은 요거 실행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 파일 가지고 플라탈 아이템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이저 타입 지정했고 컨디션 샘플 그다음에 마이너 타입 서브셋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플랫을 한 거고요. 메이저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B셀, 엔도테리얼 셀, 에피테리얼 셀, 파이브로블레스트, 마이엘로이드 셀, T셀 이렇게 총 6가지가 확인이 됐고 각각의 메이저 타입에 대한 클러스터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좀 큰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위쪽 중앙에
타입도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그 플라즈마 셀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 타입 보시면 알겠지만 B셀 클러스터 요 위쪽 중앙에 있는 게 그 액티베이션이 안 된 B셀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보라색이 플라즈마 셀이에요. 그래서 얘는 액티베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되기 전하고 후가 진 익스프레션 패턴이 이제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디션별로도 이렇게 색깔을 칠해 봤는데 저희는 아까 6개 샘플 중에 컨디션은 3개였었죠. ER 파지티브 2개, 허투 파지티브 2개, TMBC 2개. 이렇게 해서 3가지 컨디션으로 색깔을 따로 칠해 놓은 거고요. 그 맨 오른쪽에는 이제 샘플별로 색깔을 따로 칠해 놓은 건데 보통 정상적인 노말 셀들은 샘플에 따라서 뭔가 그 샘플 바이어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샘플이 다르더라도 그 같은 T셀이라면 같은 영역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위에 있는 요 클러스터가 마이엘로이드 셀 클러스터인데 대부분의 샘플에서 마이엘로이드라고 어노테이션 된 셀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엔도텔리얼 셀도 요 주황색 영역인데 맨 좌측 그림에서 거기도 보면 여러 샘플의 엔도테리얼 셀들이 다 요 클러스터 안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생들은 특징들이 이제 그렇게 그 샘플에 따른 저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배치 효과가 그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모든 샘플에 대해서 동일한 세포 유형들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그게 그 해당 그 환자의 조직 내의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진화해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 샘플 간 배치 효과가 꽤 극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다른 샘플에 서 나온 암세포들은 그 유전자 발현 패턴이 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한 클러스터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 그 에피테리얼 셀 부분이 대부분 그 암세포들이 있는 데거든요. 보면은 그 1번 샘플에서 나온 에피테리얼 셀하고 2번 샘플 CID 3948에서 나온 에피테리얼 셀은 그 투머 셀은 여기는 거의 나오질 않네요. 이 아래쪽에 살짝 여기 그 CID 3948 환자에 대한 에피테리얼 셀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샘플에 대한 에피테리얼 셀을 봐도 걔네들이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 이런 유맵을 통해서 정상 셀들이 이렇게 잘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암세포들이 있다면 걔네들 중에 이렇게 모여 있는 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확인하는 그 것들이 필요해서 샘플별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보면 마이너 타입도 뭐 여기 보면 T셀 클러스터에 그 CD4 T셀하고 CD8 파지티브 T셀들 다 같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ILC 부분이 조금 이네이트 림포이드 셀들도 이렇게 조금 있고요. NK 셀도 조금 있네요. 여기 가운데 쪽에 많지는 않지만 뭐 실제로 걔네들이 NK 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NK 셀로
어노테이션한 셀들이 과연 NK셀이 발현해야 하는 그 셀타임 마커들을 잘 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게 어렵고 얘네들의 어노테이션이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또 보면은 각각의 메이저 타입하고 마이너 타입에 대해서 그 플롯을 하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셀타임 마커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맵상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잘 그 어노테이션이 돼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마이너 타입 정도는.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그 셀타임 마커들 뭐 CD3D 같은 경우는 T셀 마커죠. CD4는 CD4 T셀 마커고 CD8A는 그 사이토톡식 T셀, CD8 파지티브 T셀 마커고 CD79A, MS4A1은 B셀 마커인데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그 플라즈마 셀에서는 발현이 안 되는 그 네거티브 마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을 한번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놨는데 보면은 여기 그 좌측 상단에 보라색 영역이 이제 T셀 영역이고 보면은 그 CD3D가 그 영역에서는 굉장히 그 높게 발현이 된 거 보실 수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걔가 발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T셀이 어느 정도 잘 어노테이션이 됐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CD4 같은 경우는 T셀 중에서 CD4 파지티브 T셀에서 주로 발현이 되는 애인데 요 위쪽 T셀 영역의 위쪽에서 주로 발현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요 가운데 중앙부 상단에 마이엘로이드 셀에서도 CD4가 발현이 되는데 어, 그 CD4 유전자를 발현하는 애가 T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렇고 마이엘로이드 셀 일부분에도 걔네들이 발현된 어, 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CD8A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T셀 클러스터의 아래쪽에 보면 주로 그 발현이 돼 있으니까 요 T셀 클러스터 그래서 위쪽은 CD4 T셀이고 아래쪽이 CD8 T셀이다 라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마이너 타입을 보면 위쪽이 실제로 CD4 T셀로 어노테이션이 주로 돼 있고 아래쪽은 CD8 T셀로 돼 있죠. 우측 끝부분하고 이제 그 끝부분도 CD4 T셀로 돼 있는데 거기도 조금 이 CD4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보면 그 제일 오른쪽 끝에도 약간 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CD4 T셀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CD79A는 B셀 마커인데 보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B셀이 요 중앙 상단 마이엘로이드 셀 아래쪽에 여기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하단 살짝 그 좌측에 또 하나 있는데 보면은 그 영역에 CD79A라는 유전자 그 RNA가 발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MS4A1은 B셀 마커인데 그 플라즈마 셀에서는 발현이 안 되는 애라서 플라즈마 액티베이션이 된 플라즈마 셀이냐 액티베이션이 안 된 그냥 B셀이냐를 구분할 때 이제 쓰는 마커인데 보면은 B셀 클러스터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요 위쪽 마이엘로이드 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액티베이션이 안 된 B셀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플라즈마 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MGB1이라는 진이 플라즈마 셀 마커인데 보면은 플라즈마 셀 영역에 걔네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발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CD14 마이엘로이드 셀 마커죠. 그래서 그쪽 영역에 LYG도 마찬가지고 그쪽 영역에 발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FBLN1은 이제 파이브로블레스트 마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파이브로블레스트가 여기 그 연두색, 옅은 연두색 부분에 두 개 클러스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한쪽은 그 많이 발현이 안 돼 있지만 오른쪽 클러스터는 이렇게 파이브로블레스트 마커가 어, 발현이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노치3가 얘가 그 스무드 머슬셀 마커인데 보니까 여기 조금 어노테이션이 잘 그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무드 머슬셀이 지금 어노테이션이 안 돼 있는데 그 여기는 보니까 스무드 머슬셀인 것 같네요. 사실상 이 클러스터도 두 개가 나뉘어 있고 해서 그 조금 어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서는 스무드 머슬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 그거는 그 어노테이션이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냥 잘 안 된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피캠은 그 이피캠하고 뮤신 1은 에피테리얼 셀 마커고, CD34는 엔도테리얼 셀 마커인데 요 그 두시 방향에 있는 요 클러스터가 엔도테리얼 셀이었었잖아요. 여기 다시 가보시면 네, 여기가 엔도테리얼 셀이고 제대로 어노테이션 된 거 확인됐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에피테리얼 셀인 거죠. 뮤신 1은 이렇게 많이 발현된 애들도 있고 많이 발현되지 않은 애들도 이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차이가 왜 그러냐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 데이터 분석만 하는 사람이라 생물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생물학이나 의학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잘은 모르고, 아마 그 여기 요거 강좌 들으시는 분 중에 생물이나 의학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이너 타입도 뭐 그 스무드 머슬 셀이 제대로 어노테이션이 잘 안 된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된 거 확인이 됐고요. 어, 그 서브셋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어노테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 확인할 수 있는 닷 플랫을 그려보고, 그거로부터 서브셋 어노테이션이 잘 됐는지 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스코다 비즈 패키지에 요 플랫 마커 언더바 EXP라는 펑션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면 그려주는데,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제 그 마커 DB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마커 DB도 여기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스코다 결과 파일 안에 UNS 필드 안에 셀타임 마커 언더바 DB라는데 그 서브셋 마커도 있고, 여기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얘도 딕셔너리로 돼 있는데 키즈에서 보면은 마커 DB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서브 그 딕셔너리 타입으로 서브셋 마커가 있고, 요거는 서브셋을 메이저 타입으로 매핑해주는 매핑 테이블, 서브셋을 마이너 타입으로 매핑해주는 매핑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것 중에 마커 DB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커 DB,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애는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 키 값을 주면 키 값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 셀 있고 제너릭으로 정의된 셀 타입들 있고,
얘는 브레스트 티슈로 선택이 티슈 셀렉션이 됐기 때문에 루미널 에피테리얼 셀하고 메모리 에피테리얼 셀 요 두 가지에 대한 마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커를 불러와야 되고요. 서브셋 마커를 그거를 같이 아규먼트로 인수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어쨌든 그렇게 불러와서 넘겨주면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을 얘가 그려주는데 그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어노테이션 한 셀 타입 기준으로 그 셀 타입이 해당 마커를 얼마나 잘 그 발현이 돼 있느냐 그 해당 어노테이션 셀 타입 내에서 해당 셀 타입의 마커들이 얼마나 잘 어노테이션이 돼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CD24 POU2F2 뭐 POU2AF1 뭐 얘네들은 B셀 중에서 레귤레이토리 B셀의 마커인데 B레그라고 어노테이션 된 셀에서 걔네들이 발현량 레벨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현돼 있는 거로 많은 수의 B레그 셀들이 CD24하고 POU2F2라는 진을 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뭐 폴리큘러 B셀 그다음에 뭐 마지널 존 B셀 뭐 이런 것들 조금 중복되는 마커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OU2F2는 B레그의 마커이기도 하지만 요 밑에 가 보시면 마지널 존 B셀의 마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마커를 한두 개만 봐가지고는 서브셋 특히 서브셋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플라즈마 시토이드 덴드리틱 셀 마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은 잘 발현이 돼 있는 걸로 봐서 플라즈마 시토이드 덴드리틱 셀은 어노테이션이 그럭저럭 잘 됐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엔도테리얼 셀도 걔네들 마커들 잘 이렇게 발현돼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엔도테리얼 팁셋, 서브셋이 다르죠. 같은 엔도텔리얼 셀인데 엔도텔리얼 팁셀은 아마 이 혈관 끝터리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거기는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브로블레스트가 이제 조금 잘 안 나왔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사실은 스무드 머슬 셀 중에 대부분의 스무드 머슬 셀이 이제 파이브로블레스트로 잘못 어노테이션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커를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 팡랑오 DB에 있는 셀타임 마커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잘 어노테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파이브로블레스트로 어노테이션 된 애들이 파이브로블레스트 마커를 잘 이렇게 발현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스무드 머슬셀 중에 뭐 페리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스트로말 셀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마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파이브로블레스트도 스트로말 셀에서 이제 분화된 거고 페리사이트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스무드 머슬 셀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스트로말 셀에서 분화가 된 하위 유형이라서 조금 겹치는 유전자들도 많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이 아주 잘 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스트로말 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럭저럭 잘 발현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VIM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셀 타입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파이브로블래스트 마커로 쓰기에는 좋진 않은데, 어쨌든 탕나오 DB 안에 그 VIM이라는 유전자가 파이브로블래스트 마커로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금 그 셀타입 마커들을 수정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데이터셋 하나만 보고 수정하기는 그렇고,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 VIM이라는 유전자가 다른 셀타입 유형에서도 많이 발현이 된다면,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브로블래스트 마커에서 빼는 게 맞겠죠. 요 GSN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MGP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노테이션이 좀 더 잘 되겠죠. 하이캣으로 어노테이션 할 때. ILC는 저희도 여러 번 그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다른 데이터셋들로 ILC가 좀 사실상 이게 그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ILC에 대한 마커들이라든가 얘네들의 어떤 실제 역할들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얻어졌고요. 루미널 에피테리얼 셀하고 메모리 에피테리얼 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 BTG1 같은 경우는 꼭 에피테리얼 셀 말고 다른 셀 타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커에서 빼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뭐 이런 케라틴 계열의 어떤 유전자라든가 CLDN4 같은 경우는 그 에피테리얼 셀에서 루미널 에피테리얼 셀에서 주로 발현이 됐고, 옆에 보면 또 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메모리 에피테리얼 셀이거든요.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가 메모리 에피테리얼 셀이에요. 그래서 그 루미널하고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브레스트 조직에 걔네들의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마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TNF, SF10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루미널에만 주로 나오고 메모리에는 잘 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뭐 매크로파지 얘도 그 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화된 어떤 서브셋이라기보다는 매크로파지의 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M1 폴라라이제이션이나 M2A 폴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M1의 그 폴라라이제이션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마커들, 인터페론 감마하고 스탯1 이런 것들 M1에서 주로 발현이 됐고, 나머지 활성 상태에서도 약간은 발현이 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확인하실 수 있어서, 그럭저럭 M1 매크로파지도 잘 어노테이션 된 것 같고, M2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럭저럭 잘 돼 있고요. 메모리 에피테리얼 셀 마커, 아까 루미널 에피테리얼 셀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결국에서 루미널 타입하고 메모리 서브 타입을 구분한 게 그렇게 실효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브셋은 그렇지만 어쨌든 메모리 에피테리얼 셀이든 루미널 에피테리얼 셀이든 다 에피테리얼 셀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너 타입에서는 그냥 에피테리얼 셀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뭔가 그 분석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NK 셀 아까 그 보면은 위에서 보면 T셀 영역 한가운데 여기 보면은 NK 셀이 아주 큰 T셀 클러스터 가운데 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NK 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NK셀이 맞느냐 확인하기가 여기서는 쉽지 않았는데 이 그 서브셋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을 어, 보면 NK셀로 어노테이션 된 애들은 요 KLR-D1, KLR-F1, NCR3 얘네들이 그 NK셀 마커인데 그 NK셀에서만 이렇게 딱 발현된 거 보실 수 있어서 아, 이것도 잘 어노테이션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플라즈마 셀도 XBP1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플라즈마 셀에서만 발현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사이토톡식 T셀도 뭐 ZFP36 요거 빼고는 어, CD8 T셀 사이토톡식 T셀에서만 발현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서 보면은 그럭저럭 T셀도 그럭저럭 이 이뮨셀들은 사실 그 분화도 되게 많고 서브셋들도 많고 액티베이션 상태에 따라서도 또 진 익스프레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T셀이나 B셀, 마이엘로이드 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 다른 셀에 비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면은 그럭저럭 잘 그 어노테이션 분류가 잘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후에 분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 다 됐으니까 파퓰레이션 확인을 해 보셔야죠. 여기도 플랫 파퓰레이션이라는 스코다 비즈 패키지가 제공해 주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함수가 있고요. 실행시키면은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B셀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덴드리틱 셀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get population이라는 펑션이 이제 그 퍼센티지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어떤 셀 타입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퍼센티지로 만들어준 게 있고 셀 카운트 개수로 리턴해주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요 위에 퍼센티지 보여준 그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카운트 값만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 카운트 값 물론 각각의 샘플마다 이제 샘플링된 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카운트 값을 다 더한다고 해도 어떤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이제 어떤 샘플에서 어떤 유형이 더 많고 더 적은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 타입 기준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여기서 얘를 마이너 타입 말고 메이저 타입 기준으로 그 파퓰레이션을 확인하겠다. 그럼 메이저로 바꾸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메이저 타입 기준으로 이제 파퓰레이션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사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컨디션별로 그룹핑해서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ER 파지티브 두 샘플, 허투 파지티브 두 샘플, TMBC 두 샘플 있었는데 그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그려주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셀 타입 프로포션에서 컨디션별로 뭔가 차이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그 플랫이고요. 요 위에서 이제 그 퍼센티지 각각의 샘플마다 특정한 셀 타입의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계산이 됐으면 그거를 그룹별로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어떤 특정한 셀 타입에서 파퓰레이션의 차이가 있는지 볼 때 쓰는 거고요. 여기 테스트 그룹 디퍼런스는 그룹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t-테스트로 테스트하는 부분이 펑션이 있고 이것도 물론 스코다 비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펑션이고요.
그 결과를 요 df 언더바 res라는 데다가 그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그룹 간의 차이가 나는 애들이 그 몇 개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 엔도테리얼 셀 같은 경우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은 안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가장 유의하게 그 p-value가 0.1인 거 이게 이제 가장 유의하게 나온 건데 보통은 0.05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그림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어, 네. 예, 어쨌든 조금 요거 같은 이게 샘플 개수도 2개밖에 안 돼서 또 좀 통계적인 유의성이 달라지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엔도테리얼 셀이 그 ER 파지티브 서브 타입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ER 파지티브, 중간이 허투 파지티브, 마지막이 TMBC인데 보면은 만약에 샘플만 좀 더 많이 있다면 그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나는 걸로 p-value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샘플이 2개밖에 없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그렇게 작은 값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p-value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패키지가 들어 있고요. 특정 세포 유형의 서브셋 파퓰레이션을 비교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특정 그 마이너 타입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셀 타입 마이너가 CD4 T셀인 애들을 그 골라서 여기 고르는 부분이고요. 골라서 새로운 N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파퓰레이션을 그 계산을 하는데 셀 타입 서브셋 기준으로 계산을 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 파퓰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펑션은 위에서 보여드린 예제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타겟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정한 마이너 타입의 서브셋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 해당 마이너 타입만 고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해당 서브셋에 대한 것들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T셀 저희가 CD4 T셀을 그 선택을 했는데 CD4 T셀은 그 서브셋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뭐 나이브 T셀도 있고 나이브 CD4 T셀이죠. 폴리큘러 헬퍼 T셀, TH1, 뭐 TH17, 2, T레그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데 사실 숫자들이 나이브 T셀이 좀 많고 폴리큘러 헬퍼 T셀도 좀 많고 T레그도 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TH9은 몇 개 없네요. 전체적으로. TH22도 뭐 그럭저럭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요거 실행시키면 그 그림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셀 타입 어노테이션 결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셀 파퓰레이션 일단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유맵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셀 타입 파퓰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특정한 셀 마이너 타입만 골라서 그거에 대한 파퓰레이션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테이블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또 다른 형태의 그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셀 타입 파퓰레이션에서 컨디션 간에 뭔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툴들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각각의 컨디션별로
샘플 개수가 딱 2개밖에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p-밸류가 작게 나온 애들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샘플이 좀 더 많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애들이 몇 개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셀 타입 어노테이션 결과들을 들춰보실 수 있고요. 오늘 또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오늘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는 다음번 실습 강좌에서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추정한 거하고 그거를 기초로 한 암세포 식별한 결과 들춰보는 방법하고 그런 것들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이런 것들 다 들춰봤고요. 유맵 보는 거, 그다음에 하이캣 결과들 보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 타입에서 마이너 타입 마커들의 익스프레션이 제대로 해당 클러스터에 잘 발현이 됐는지 보는 법, 그다음에 서브셋 마커들의 익스프레션 패턴 확인해서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 파퓰레이션 보는 거 이런 것들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또 오늘 강좌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